충격적인 사건이나 폭력에 의해 생기는 정신적 상처, 트라우마라고 하죠. 특히 부침 많은 현대사를 지나온 제주에서도 국가 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치유는 막 걸음마를 뗀 상태죠. 4.3 희생자와 유족을 치유하기 위한 트라우마 센터가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4.3 평화재단 오승국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70년도 넘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런 정신적 상처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예, 4.3 당시 제주의 젊은이들은 굉장히 많은 그 공포적 상황을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 죽임 4.3의 그 무차별 토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죽음들을 눈앞에서 목도했고 그러한 마음의 상처들은 그 당시에 20대가 지금 90대 이상이 됐는데요. 지금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우울증이라든가 굉장히 그 무력감,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자존감의 그 쇠퇴 이런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저희들이 그 조사에 의하면 그 4.3 그 생존 희생자의 80%가 지금도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등 그 외상 후 그 스트레스 증후군에 좀 굉장히 갇혀 있어서 굉장히 70년이 지나도 80%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분들, 그러니까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료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형무소에 갔다 왔거나 희유 장애를 입은 생존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그 매달 생활보조비 70만 원, 그리고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75세 이상 유족들한테는 생활보조금 10만 원이 매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년 이전 출생 유족과 며느리에게는 일부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료비라는 게 사실은 뭐 어디 다치거나 뭐 아프거나 이런 형태지 정신적 상처에 대한 치유는 좀 지원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 그것도 거죠? 이제 전액이 아니고요. 네. 그 30% 자비 부담액의 30% 정도만 그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좀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문제는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네. 있죠. 거기도 지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예, 지금 제주대학병원에서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일반적인 모든 정신적 질환을 상대로 한 그 센터인데 지난 4년 전부터 제주도가 그 센터에 의뢰해서 4.3과 강정 트라우마를 치유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지금 일부 직원들이 그 치유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쨌든 어떤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정신질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치료, 여기에 좀 중점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뭐 본격적인 그 4.3이나 강정 트라우마 그 치유라기보다는 그 일반적인 정신 건강을 이렇게 그 치유하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전문적인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사실 이런 주장이 참 오래 전부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예, 제주 사회가 그 4.3이라는 트라우마는 개인적 한테도 있지만 이 개인적 트라우마는 그 자식들한테도 이제 유전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70년 전에 있었던 그 미중유의 그 학살극인 제주 4.3의 상처는 제주 공동체 전체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4.3 트라우마 센터는 이러한 개인 그리고 지역의 평화, 지역의 평화의 훈풍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어떤 그 평화의 섬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요구들이 지금 쌓여서 드디어 트라우마 센터가 출범을 하는 건데 언제부터 그럼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까? 저희들은 그 지금 2020 올해 작년 가을에 이제 정부에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이라도 광주와 제주는 너무 시급하다. 예. 제주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대상자들이 지금 고령화에 그 지금 현재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급성을 정부가 인정을 해서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법제화되기 이전이라도 지금 시범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 광주 5.18이 있었던 광주와 4.3이 있었던 제주에 시범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언제쯤 운영이 4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럼 유령제에 맞춰서 운영 시작하게 되나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좀 지나서 좀 할 수도 있고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좀 투입되는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는 게 확정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산은 정부의 그 3억 3천 또 제주도 지방비 3억 3천에서 한 6억 5천 규모로 첫 해 사업을 해나가고요. 내년에는 국비를 늘려서 조금 그 다양한 치유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트라우마 센터 시작할 때 국가 폭력에 대한 치유이기 때문에 국비 전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참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5대5로 일단 시작은 하는 모양이에요. 네.
결국 핵심은 여기에 어떤 전문 인력이 들어가서 센터를 운영하느냐가 예. 중요한 과제일 텐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그렇죠. 인력 준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4.3 트라우마 센터에는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상담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든 치유 프로그램은 상담을 기반으로 한 미술 치료, 원예 치료, 음악 치료 등이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치유의 전문가로서는 치유 상담사, 또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복지사, 그리고 재활 전문가, 그리고 4.3 전문가들, 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제주 4.3이 그 개인의 아픔, 그리고 지역 공동 전체의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들을 해갈 생각입니다. 그럼 4월 출범할 때는 몇 명 정도 인력이 투입되죠? 일단 지금 8명으로 출범을 하고요. 2년 차에는 13명으로 좀 늘릴 예정입니다. 뭐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 대상, 그 4.3 희생자와 유족만 일단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금 4.3 생존 희생자가 지금 한 100여 명이 있고요. 또 생존 희생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실질적인 생존 희생자도 한 500여 명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3 지금 희생자가 지금 1만 5천 명. 그리고 그 4.3 유족이 지금 한 7, 8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10만 명이면 후세대까지 트라우마는 전이가 되기 때문에 예. 모든 도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4.3 이외에도 국가폭력 또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많은 피해들이 저희들에게 아픈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강정 트라우마도 저희들은 눈여겨보고자 합니다. 강정 주민들도 여기에 예. 대상이 된다. 예. 그러면 사실 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신 10만 명. 그러면 제주도민 전체가 이 대상자가 그렇죠. 될 수도 다,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8명이 담당을 한다. 어쩌면 참 역부족이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뭐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정식으로 개설이 되면 예.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의 책임을 과거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현재의 정부가 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이행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트라우마 센터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지금 해외의 사례를 보면 히로시마 원폭이 있었던 히로시마의 굉장히 그 히로시마 전체가 공포에 떨어졌고요. 또 캐나다에 보면 밴쿠버가 있습니다. 밴쿠버는 일상적 평화가 도시 전체의 그 감수성과 감성이 흐르는 도시로 만들어 놨죠. 대개 보면은 다 동 단위로 다 트라우마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트라우마도 이런 제주의 공동체적 아픔을 사회적 치유 기능으로서 치유해 나가서 제주 사회가 어떤 평화롭게 살아가는 평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따뜻한 사랑방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트라우마 센터가 아까 광주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2012년부터 광주는 네. 이미 본격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현지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2013년 전쯤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광주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일단 국비로 했다가 또 광주 시비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저희와 함께 시범 운영으로서 이제 국비와 지원되고 있는데 일단 치유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것들은 벤치마킹해서 배울 것들은 배우고 또 그 대상이 좀 다르죠. 거기는 젊고 4.3은 좀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뭐 나눠야 될 말씀은 많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제주도민 전체에 아까 관련된 문제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제주 지역에서는 국가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센터가 처음 시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비하는 저희들도 참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서 벤치마킹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관심이 있을 때 제주 4.3 트라우마 센터는 성공할 수 있고 또 4.3의 치유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트라우마 센터가 우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국립센터로 자리매김되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